안녕하세요. 정책포커스의 노현지입니다. 9월 정책포커스에서는 우리 주변의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의 이명렬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명렬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는 주민과 함께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주민과 아주 가까운 부서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부서의 업무가 주민 여러분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분들을 위해서 소개 먼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자치행정과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민방위팀, 주민공동체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에서는 주민 여러분이 보다 신속하고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를 총괄하고 동행정구역과 통반 조직관리, 주민등록 업무관리, 방범용 CCTV 설치, 선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이 주민센터를 찾기 전에 먼저 한 발 다가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치지원팀은 동주민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와 신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총괄 관리하고 주민 여러분이 가깝고 편리하게 문화와 여가활동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치행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 편성관리,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 지원팀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새마을,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촌연맹,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현재 종로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우리 종로구 인구는 2016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인구 수는 15만 3,961명으로 남자 7만 5,881명, 여자 7만 8,0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또 이 과가 주민들의 삶의 업무 중심을 두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참고하고 계신가요? 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종로라서 행복한 마을 이야기 사례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 이웃 간의 훈훈한 이야기,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 사례, 마을의 문제점이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등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와 사진 등을 공모하고 있으며 채택된 이야기와 우수 사례는 모아서 추후 종로구의 마을 이야기 사례집으로 발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종로구의 마을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찾아내고 모아서 책으로 엮어내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4회째 맞는 이번 사례 공모전은 9월 1일부터 이미 공모가 시작되어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말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종로구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더욱 기대되는 이번 사례 공모전에 주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로구에서는 CCTV와 비상벨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 또한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이 CCTV 개체 수는 몇 개나 되고 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도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CTV에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에 벨을 누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총 320개소에 설치돼 범죄 심리를 사전에 위축시키고 각종 수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의 치안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식이 높아져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CCTV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우범지역,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강도, 절도 등 범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반복적으로 CCTV 설치 요청이 있는 지역의 조건들 모두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와 종로구 CCTV 설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CCTV 추가 설치와 노후 카메라 교체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안 유지를 위해서 비상벨 제도와 CCTV 예방도 참 중요한데요. 올해 흉흉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도 또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종로 자율방범대는 어떤 치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나요? 종로 자율방범대는 방범의식이 투철한 구민분들의 자율적으로 조직해 치안이 취약한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종로경찰서와 해화경찰서에 각 12개 방범대가 소속되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24개의 자율방범대에 약 700명의 대원들이 활동 중입니다. 종로 자율방범대는 평균적으로 주 2회 집결하여 21시부터 23시까지 조별로 관내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주치자들의 폭력이나 난동을 적극 경찰에 제보하거나 노숙인들을 계도하고 고장난 보안등을 제보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종로 자율방범대원들의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여름 방학이면 또 한결같이 시행되는 대학생 행정체험이 진행됐었죠. 행정체험은 공무원 업무의 방식을 이렇게 어깨 넘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계의 꽃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이 행정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예, 우리 구에서는 매년 겨울 여름 방학에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운영합니다.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 재학생은 신청이 가능하며 한 회당 25명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선정된 학생들은 행정체험단 운영을 희망한 부서에 대학생들의 전공과 부여받을 업무를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올해는 감사 담당관, 세무 1, 2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건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등 총 11개 부서에서 약 한 달 동안 보람찬 행정체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 담당관에 소속된 학생은 한 달 동안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하며 행정에서 미처 배려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해 주었고, 교육지원과에 배정된 학생들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종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배치돼 미래의 새싹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소속된 학생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로명 주소판과 건물 번호판의 현장조사 업무를 성실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외 다른 부서에 소속된 학생들도 부서 업무 성격에 맞는 민원서류 정리, 자료 제작 등의 행정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서에서 이 행정체험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행정체험 활동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자리가 있다고 하죠. 예, 대학생 행정체험단의 마지막 날은 구청장과의 대화로 마무리됩니다. 11개 부서에서 각자 성실하게 근무해온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청장과 근무 기간 동안 느낀 소감을 나누고 행정체험을 하면서 발견한 구에 바라는 점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구의 희망인 젊은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해준 건의사항들은 그동안 행정이 주민들을 미처 배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관련 부서에 전달해 개선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 9월 7일에는 주민등록 방문 발급 서비스가 중앙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학생들이 학업 일정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고 제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서비스는 학생들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발급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구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받는 말 그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9월 7일 시범적으로 중앙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운영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발급 시 문제점을 보완해 앞으로는 관내 전 고등학교의 희망 수요와 일정에 맞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방문 발급 서비스를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직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방문간호 인력을 늘리고 기존의 주민 신청을 받아 제공하던 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복지 대상자인 빈곤 이기 가정은 물론 65세 이상 도래 어르신, 출산 가정 등 누구나 복지 플래너와 방문 간호사에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복지 수혜자를 동 단위로 포괄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동주민센터 전 직원이 우리 동네 주무관이 되어 자신이 맡은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 실제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 통반장, 나눔 이웃 등과 함께 전달의 구역을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주민생활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웃을 돌보는 마을 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주민들의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등 민간의 변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지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격 시행한 전과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지난해 7월 해화동과 창신이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한 결과 작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복지 인력과 간호사가 충원되고 직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복지상담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이기 가정을 발굴해 지역 내적 물적 자원이나 민간 기관에 연계하는 등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이렇듯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 운영 성과가 좋아 올해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복지 플래너, 우리 동네 주무관, 복지 상담 전문가 외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생태계 조성의 주축이 되는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 마을 계획을 추진하는 청운효자 등을 제외한 16개 동의 주민 참여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총 48개 사업에 3,6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자금 마련을 위하여 모금 활동을 해보는 마을기금 사업은 가해동이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마을의 중요한 일을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마을계획 사업은 청운효자동이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마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의 공간 개선을 실시해 민원 처리가 중심이 되던 공간을 주민 공유 공간으로 개편하여 동네 커뮤니티 중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우리 종로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구민 여러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구민 여러분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구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일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종로라서 행복한 마을 이야기 공모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9월 정책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